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라입니다. 2023년 4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다이내믹했죠. 삼성전자가 상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한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완전히 추세 전환시키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어제 이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했던 오늘이었는데, 뭐 기회에 그쳤습니다. 역시나 이제 어제 예상대로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었고, 결국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 전체 전반적인 뭐 수출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이 전환되는 흐름으로 되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오늘 제목에도 담았지만 수급이 재료에 선행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최근에 굉장히 연속적으로 거대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제 선행적으로 수급에 결국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차트적으로도 안 빠지네. 오히려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신고가 내는 종목이 나오네. 또 삼성전자도 장기 평선 뚫어올리고 밑으로 다시 고꾸라지지 않네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수급이 재료에 또 선행하는 걸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지금 전략은 확연해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중심의 이제 주도 전략, 그리고 그 다음 후속으로 이어질 차기 또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반도체 종목에서의 추세적인 어떤 전략, 추세 상승이 이제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이오죠. 바이오는 여전히 이제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일 연속에 또 이제 상승은 조금 차익 매물 내지는 또시 발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업종은 아직은 추세 상승으로 나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직 수급도 덜 들어왔고 명분도 부족하고.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은 그 명분까지 나와줬죠. 이로 인해서 이제 추세 전환의 흐름은 가속화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이 세 개 업종,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라는 이 세 개 업종을 순환매하면서 돌리면서 지수는 상당히 좋은 어떤 구도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실하게 지나갔고, 아직도 뭐 하방을 외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완전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복리의 마법을 올려 세우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이제 고점 찍고 지수가 고점 찍고 이제 손실을 봤더라도 그 손실을 다 메꾸고서, 그리고 수익으로 완전히 돌리고 엄청난 자산의 레벨업을 이룰 수 있는 시기로 이제 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우리는 탐색하고 구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도 11조니까 적진 않았고요. 2490포인트, 와, 어느새 이제 거의 25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흐름이고, 코스닥은요 1.6%나 상승했습니다. 880포인트.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도 뭐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 상태도 아닌 셈이죠. 그래서 코스닥 증시는 보시면 이건 뭐 480일 장기 평선 저항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그만큼 이제 2차전지 업종만으로는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제 반도체도 가셔야 할 것이며, 또 바이오도 그 상승의 어떤 파동의 주기가 짧아질 겁니다. 한번 크게 상승하고 한 2, 3주 쉬고 하는 패턴이 아니라 크게 상승하고 또 일주일 뒤에 쉬었다가 일주일 뒤에 또 상승하고, 그만큼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주기가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선순환 돌리는 이제 그 주기도 짧아지면서 지수가 조정을 쉽게 보이지 않는 패턴으로 전개되죠.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각도입니다. 지금 각도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쉴 틈 없이 지금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이게 좀 과열됐다 싶으면 다른 업종으로 바로 들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거를 우리는 요 큰손 수급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어떤 흐름에 같이 편승하는 게 최적의 전략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도 같이 공격적인 전략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상당히 좀 거세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좀 볼만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 쪽에 있는 조금 이제 눌려있던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각도 우리가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구도를 보시면 어제와 정반대인데요. 그만큼 어제 수급은 좀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외국인 선물 수급을 좀 주도 면밀하게 장중에 계속 체킹을 했는데요. 다시 걷어들이는 흐름이에요. 그들이 오판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속적으로 이제 매도 또 하방의 포지션을 잡지 않는 걸 보면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나온 수급이었고 다시 걷어들였다. 또 현물 쪽에서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거의 7천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을 그냥 들어올리겠다고 고를 외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용기 있게 주시장에서 전략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외국인이 8천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3,2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거대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970억, 기관에서도 1,300억이 순매수 들어왔고요. 수급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예수금이 49조, 신용융자잔고도 18조 9천억 수준 점점점 올라가면서 달아오르는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도 이제는 각도를 좀 세울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됐다. 2차전지 업종 지수도 0.7% 상승했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반도체죠. 4.2% 반도체 업종 지수가 상승했고 240일 이평선을 돌파 이후 지지받고 재상승하는 패턴은 결국은 이제는 그 추세는 전환됐고 또 위로 480일 이제 라인으로 이제 다가가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봅니다.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도 241선 돌파 이후 480일선은 좀 저항을 받았지만요. 재차 이제 그 241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받쳐 올리면서 이제 돌려 세우는 형태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지금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오늘 강하진 않았으니까요. 헬스케어 업종은 0.24% 약세로 약보합, 제약 업종도 0.29% 약세로 약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은 조금 이제 발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의 강한 시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흐름을 먼저 체크해보죠. 삼성전자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그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이게 감산을 안 한다는데 감산을 삼성전자가 안 하면 나머지 두 개 업체가 하는 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이번에 의미 있는 수준의 이제 메모리 감산을 진행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는 굉장히 시장의 추세 전환을 말해주는, 결국 이제 공급단을 세계 기업이 쥐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이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에 많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분의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죠. 이 메모리 산업 자체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렸죠. 다른 업체들 감산할 때 삼성전자 감산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점유율을 끌어올렸는데 지금부터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결국은 수급은 뭔가 미래를 알듯이 계속 유입됐고 장기 평선을 뚫어 올렸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추세를 상방으로 보는 수급이 굉장히 거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감산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급속도로 재고도 소진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거기 때문에 올해 안짝으로 이제 재고의 피크와 함께 결국은 반도체 업종의 이제 추세 상승의 흐름의 구도는 조금 굳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4% 상승이라는 삼성전자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고요. 오늘 역시나 이제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6% 상승.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점은 찍었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확률상 거의 확실해지는
저점의 어떤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 리포팅 하나 정도 보죠. 오늘 잠정 실적, 결정적인 결정이다. 정말 결정적인 결정이죠. 오늘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사실 뭐 13년 전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이 1조 원 하회한 건 이제 처음이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부분에서 예상입니다. 이거는 4.4조 정도 이제 적자 났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 부분, 뭐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 뭐 이런 전장 쪽, 뭐 이런 쪽이 이제 조금은 방어적으로 됐지만 어쨌든 메모리 부분의 이제 적자는 굉장히 거대했고 재고 평가 손실이 한 1조 원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좀 안겼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 감산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업황을 되돌리는 흐름을 분명히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최대 메모리 생산 업체, 뭐 삼성전자 감사는 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또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제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쟁사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감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 자체가 결국 급속도로 흐름을 되돌리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가동률 조정의 의미는 그리고 영향은 매우 컸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에서 예상하기도 이제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메모리 재고 수준은 이번 2분기 내로 피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2분기 비트그로스 증가와 함께 연말까지 재고 소진 궤도 진입이 예상된다. 그래서 가격 인상은 뭐 4분기 정도 돼야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선행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는 움직이는 거니까요. 뭐 가격 뭐 인상되고 그때부터 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실적이 많이 좀 저조하죠. 영업이익 단으로도 한 9조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적자는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뭐 거대 적자가 예상되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탄탄하고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퍼밸류에이션은 45배까지 치솟을 거고요. 내년도는 그래도 이제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21배 정도의 퍼밸류에이션으로 내려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산업은 우리가 불문율이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쪽의 어떤 진리상 사실 고퍼 올해 이제 고퍼 상황에서 사서 이게 뭐 정말 한 자릿수 내려갈 때 이제 파는 개념으로서 삼성전자 같은 또 사실 시클리컬하는 산업이잖아요. 메모리가 여전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을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여기고 있고 거기에 또 밸류를 많이 쳐주고 있고 이 메모리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뭐 시클리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는 그 진리가 이번에도 좀 통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어쨌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우리가 태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분명한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보면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쏘쏘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강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고 저도 이제 뭐 막 고점에 대한 성급하고 너무 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의 시세 흐름은 뭐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 어떤 투자 기준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안정된 스타일로서 계속 복리를 누리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 좀 적합하지 않은 지금 시세의 어떤 구도까지 왔다 이런 표현이지 이 종목에 대한 비판이나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는요 탑픽입니다. 무조건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은 탑픽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말씀드린 거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거나 이런 관점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결국 이제 저는 조금 편안하게 주식 투자는 편안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50%를 연속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복리를 누리는 걸 추구하지 어떤 특정 종목에서 막 3배, 4배, 5배를 이렇게 수익을 취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막 계좌를 불리는 것보다는 그런 안정된 방식을 좀 추구한다는 거
기준이라는 거, 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차전지 종목이 오늘도 뭐 반도체와 함께 시장을 압도를 했습니다. LNF는 이제 보합이라서 좀 아쉽긴 했는데요. 뭐 나머지 첨보 같은 기업들 역시나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전자도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실리콘 응급제가 다른 기업들도 지금 양산 체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아직은 양산 못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국내에서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참 대단한 기업이고 13% 급등으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나노 신소재, 성일 하이텍, 2차전 기업들, 뭐 솔브레는 반도체죠? 네, 반도체. 그래서 이런 기업들 다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 중심. 그래서 이제 뭐 음극재 소재 관련된 기업, 뭐 이녹스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 한솔케미칼도 이제 음극재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들 나와주고 있고, 에코앤드림도 이제 전구체 기업이죠. 다시 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계열, 코스모 화학 계열, 이쪽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고점에 대한 부분은 뭐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 코스모 화학도 오늘 12%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극재, 음극재 이런 기업들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동박 쪽 보면 롯데 에너지 이제 머티리얼즈 점진적인 상승세 펼치고 있고요. 장기 평선 뚫어올리면서 우호적인 흐름들 내고 있습니다. SKC도 1.8%, 솔루스 첨단에서는 오늘 조금 음봉이었고요. 엔캠이 2.8% 상승으로 계속 상승 이어가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는 오늘 1% 조정이지만 바닥권 대비 세게 올라오는 형태. 동아기업도 2.7% 상승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차전지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모습 속에서 장비주들이 어제 PNT 아바코가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주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차후에 이제 또 신고가 내는 장비주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쪽에 ISC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최근에 신고가 냈다가 밀렸는데 역시나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유망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좋은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의 시장 강세가 다소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하고 전략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진짜 뭐 미쳤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9,900, 거의 1조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 이거 맞죠? 삼성전자. 그렇죠? 합쳐서 외국인이 8,800억, 기관이 1,140억 순매수, 개인이 1조 원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의 흐름을 내어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았잖아요. 오늘도 팔았네요. 740억.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이 뭐 팔았다고 완전히 추세 꺾이고 이런 부분보다는요, 좀 점진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장기 성장이 너무나 뚜렷한 종목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2,000억 순매수, 에코프로가 1,100억 순매수, 어마어마하네요. SK이노베이션도 460억 순매수. 해서 우리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의 수급 구도,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또 제이오 2차전지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죠. 오늘 뭐 흐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 첨보, 뭐 반도체 쪽에 하나마이크론, 2차전지의 제이오, 또 반도체 이오테크니스 심텍, 동진세미캠, 미래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오늘 뭐 반도체 뭐 득세했네요. 엔캠, 에코앤드림 2차전지죠. 그리고 두산테스나 원익QNC, PSK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코인테크는 2차전지. 뭐 2차전지 반도체가 그냥 압도하는 수급과 시세 흐름이었네요.
역시나 이제 2차전지 반도체가 상당 기간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고받거니 하는 수급을 통해서 주도하는 시장 흐름을 나타낼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 개 업종에 우리는 최대한 좀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안정된 고수익이죠. 예.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 뭐 테마단, 재료주 이런 걸로는 그래요. 막 상한가 몇 방씩 날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위험 대비 수익률을 따져볼 때는 이 두 개 업종이 가장 베스트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매우 좋았고 일단은 외국인 수급 자체도 우려할 필요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주 뭐 마무리가 나쁘지 않게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장도 지금 좀 안정된 패턴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어떤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겁낼 필요 없이 또 뭐 하방론자들의 또 여러 가지 어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전략을 공격적인 태세로 하셔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봄날이네요. 날씨도 따뜻하니까 주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현명한 전략들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